볼게요. 우선 문학계 수용과 생산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나와 있는 문학작품의 맥락을 중심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 맥락이 우리 1학년 때 했던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그런 맥락들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4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처럼요. 맥락은 총 4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작가 중심으로 보면 작가 맥락, 독자 중심으로 보면 독자 맥락. 간단하죠? 그래서 크게 또 2가지가 있는 거고 우리 관점으로 빠지면 얘가 표현론, 얘가 효용론, 수용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반영론하고 대응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마지막 문학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도 뭐 어떨 때는 되게 자유를 의지를 하고 어쩔 때는 계몽을 하고 그런 문학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문학사 맥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학습 활동에서 다시 점검하면서 이런 것들이 작가 중심, 이런 것들이 사회문화적 중심이라는 걸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남신, 의주, 유동, 박씨, 봉방에 대해 수업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작품을 알려면 여러분 백석 시인의 사고관계를 판단해야 돼. 즉 배경 지식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백석 밑줄 칠게요. 백석 일단 너무 잘생겨서 검색해보시면 훈훈해요. 훈훈함 그 자체. 근데 이 사람은 일단 북한 사람이야. 평안도 사람이야. 근데 주소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말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평안도 북한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시어 자체가 굉장히 난해할 수 있다. 방언 사용한다. 그리고 혹시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아세요? 일제강점기 시대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 좋아요. 자, 그래서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 방언을 지킨 사람이라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어.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이 사람도 표준어 쓸 수 있어요. 서울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작품에서 난해하게 방언을 쓰는 이유는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다른 사람들 일본어 다 쓰죠. 그러면 우리말뿐만 아니라 표준어 당연히 없어질 판에 방언은 당연히 없어지겠지? 근데 방언을 굳이 사용하는 것은 어우 이 사람 모국어 지키려고 했네 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추가적으로 바로 쓸게요. 방언을 일제강점기 때 굳이 계속 강조하고 사용하는 것은 뭐다? 모국어 사용을 지향했구나. 우리 민족의 삶을 작품 안에 담아내려 했구나 라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마지막 우리 일제강점기 시인 중에 막 윤동주 시인도 있고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이육사 시인도 있어요. 이육사 시인은 막 감옥을 막 20몇 번 달려오는 막 빡센 사람이에요. 윤동주는 맨날 샤이보이 부끄러워 운동 못해가 부끄러워 이래. 백석의 컬러는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떠돌아다니는 걸 뭐라고 하죠? 랑 그렇죠. 그리고 고향살이 타향살이 그래서 이 시인의 시 작품의 컬러는 요런 느낌이에요. 떠돌아다녀요. 타향살이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 뭐? 고향이 그리워, 외로워, 쓸쓸해 이게 나와줘야 돼.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작품 중에 고향을 떠올리는 작품이 있다면 고향을 뭐 하겠어? 당연히 감정? 그리워하겠지. 애틋하게 보겠죠. 오케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 시험 범위로 들어갈 때 얘가 나아가 백석의 다른 작품이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태까지 기출문제 보면 흰 바람벽이 있어랑 여운왕골 쪽 이런 식으로 다 대놓고 줬어요. 아무튼 그 백석의 고향 이미지가 나온다 하면 그리워, 애틋해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제목의 의미부터 가볼게요. 제목 좀 특이해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남신이주 가볼게요. 우선 신이주 들어봤나요? 북한 지역 남양주처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신이주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동은 뭐겠어요? 유동, 대흥동처럼 동네 이름이에요. 그럼 남신이주 유동까지는요 주소지겠죠? 실제 지명이고요.
북한 신의주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신의주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박시봉방 아니고요. 박시봉방이에요. 박시봉. 특이하게도 사람 이름이에요. 시봉씨예요. 알겠죠? 그래서 박시봉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 근데 누구 이름이냐면 여러분, 지금 백석 시인이 고향에 있다 없다? 없다. 타향살이를 하고 있어. 그러면 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하숙하고 있는, 새 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 이름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막시봉 시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그리고 여기에선 뜻, 의미 알아야 되는데 이때 이게 방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방, 별표. 방, 우측에 제가 어휘 뜻풀이 써놨어요. 무슨 글 형식에 쓰는 말이래요, 여러분? 오른쪽에 제가 써놨어요. 무슨 글 형식에 쓴대요? 편지 보이나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우체국 아저씨가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우체통에 꽂아 있는 게 편지 딱 보면 뭐 땡땡땡 귀야, 뭐 땡땡땡 보냄 이런 식으로 있듯이 방은 땡땡땡 보냄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방 한쪽에다가 메모. 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작품이 어떤 형식을 빌렸는지 알 수 있는데 방금 여러분이 얘기한 무슨 형식을 빌렸다 얘들아? 편지 형식을 빌렸다. 좋아요. 편지 형식을 빌렸다. 이 빌렸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인용, 차용이라고도 하죠. 오케이. 인용. 차용. 괜찮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편지 이러면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고2잖아요. 그러니 편지를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서간체라고 합니다. 요거는 평소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간체 형식. 그래서 서간체 형식이라고 하면 편지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대신 조심해야 될 거 선택지 보면서 가작품은 편지글 형식이다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시잖아요. 갈래가. 갈래가 편지다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갈래는 시인데 편지 형식을 빌렸다, 차용했다 이 설명이 들어가줘야 돼요. 알겠죠? 조심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뜻이 뭐라고 했어요? 받는 거래요? 보내는 거래요? 방이?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화자는? 보내는 사람이니까 방은 발신인 혹은 지금 여기 주소는 발신지가 되겠다. 알겠죠 여러분?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남신이주는 발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이겠구나 라는 거까지 적어주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빅피처 먼저 그리고 세부적인 분석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선 막 엄청 길어요. 뒷장까지 있어요. 본문이. 어머나 세상에. 연 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엔터 안 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운율이 강할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뭐라고 하냐면 운문체 형식이다, 산문체 형식이다. 산문체 형식, 그치? 운문이 떨어지니까.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쭉쭉쭉쭉 문장도 너무 길어, 연 구분도 없어, 어머 운율감이 떨어지네 해서 한쪽에 두고 빼고 바로 할게요. 얘는 산문체 형식입니다. 그럼 산문시라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산문시. 당연히 되죠. 되죠. 한번 기출 나왔어요. 선택지에. 가나의 공통점 산문시다. 나왔어요. 알겠죠? 흰바람 벽에 있어랑 같이 결합해서 기출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OX 따져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연 구분이 있다 없다 얘들아? 없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 행 구분이 없다 하면 맞아 들려? 행 구분이 없다. 행 구분. 행이 뭐예요 여러분? 행. 요거죠. 줄이죠.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구분 없는 건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신의 방이죠.
쭉 되어 있는 거. 그게 행구분이 지금 1년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얘는 행구분은 있어.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형식적인 특징까지만 정리하고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가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라는 거야.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있는 게 없어. 떨어져 있고, 막 헤매요. 쓸쓸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화자의 처지가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쵸? 근데 소중한 것을 우리는 체크해 볼게요. 소중한 거. 원래 있어야 되는 거. 뭐? 아내. 첫 번째 동글뱅이. 또요? 집 동글뱅이. 살뜰한 부모 동글뱅이. 동생들 동글뱅이. 즉, 얘가 필요로 하는 거. 소중한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따져봤더니 아내, 부모, 동생들은요 가족이고요. 집은 진짜 말 그대로 자가의 의미보다는 고향의 의미랑 가깝겠지. 그치? 그래서 가족이 해체됐다와 고향이 상실됐다라고 선택지 많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화자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하면 당연히 맞죠. 화자의 상황, 구체적. 부연 설명해보면 혹시 모를까봐 어느 사이에 라고 나오는 건 이거는 갑자기라고 인식해 주시면 돼요. 나는 갑자기 문득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화자가 표면적으로 등장하나요? 화자가 표면적으로 등장하나요? 네, 나라는 글자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화자 표면적. 제시. 그리고 화자가 느끼는 감정 키워드 좀 정리 좀 할게요. 뭐가 있다가 없어. 그러면 감정이 어떤 감이라고 빈칸에 쓰면 좋을까? 뭐가 있다가 없어. 상실감. 좋아. 상실감.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있어. 이 위에 상실감하고도 비슷해요. 떨어져 있다. 단절감. 그럼 당연히 어떻겠어? 가족들하고 집하고 멀어지면 어떤 감정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외로움, 쓸쓸함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의 바람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얘들아? 부정적인 것을 심화할 수 있는 소재겠지. 좋아요. 부정적 상황. 그리고 여기 밑줄 쓸쓸한 거리라고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스트리트가 될 텐데 이게 다시 한번 고향이 있다, 타향이다. 타향이다. 그렇지. 그래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태도와 관련된 선택지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착하지 못하죠. 이런 것들을 화자가 방황하고 있다라고 많이 나오고요. 불안정하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타향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화자의 지금 상황, 처지가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뒷부분 가면서 형식적인 특징 정리 좀 할게요. 가볼게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라고 하네요. 시간적 배경 나와요? 네, 나오죠. 시간적 배경 나왔잖아요. 그쵸? 시간적 배경. 그리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온대요. 어머, 쓸쓸한 거리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심지어 바람은요 더욱 세게 불어요. 바람. 추위 점점 더해와요. 당연히 부정적 상황이죠.
오케이. 그리고 바람 추위는 뭐라고 해석해주면 좋을까요? 고난, 그렇죠. 시련, 좋아요. 시련, 고난. 이게 점점 약해져요. 심해져요? 심해지니까 심화라고 적을게요. 근데 그런 와중에요.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오른쪽 쥔을 붙이었다. 뜻 새를 들었다라고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새를 들었다라고 하면 새방살이 타양살이를 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넘어가기 전에 자 우선 나 표면적으로 나왔고 어느 목순의 집인데 이 어느 목순에는 집주인인 거죠. 집주인 우리 이름 알죠? 이름 뭐야? 시봉씨, 박시봉씨. 박시봉 집주인의 직업 알 수 있지? 나무 다루는 목수래. 직업 알 수 있어요. 일치불일치 때문에. 그 집에 헌사슬간이라고 하는데 이때기에 삿도 오른쪽에 제가 적어놨어요. 갈대를 엮어서 만드는 자리, 돗자리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카페트나 러그 깔지만 옛날에는 갈대 엮어가지고 민속촌 놀러 가면 멍석 있죠. 오래된 거. 그걸 까는 거야, 마당에. 추우니까. 근데 거기에서 헌사슬 깠으니까 지금 뭐야? 새 러그가 아니라 너무 허름해. 어머나 세상에 열악한 상황인 거지. 가난한 상황인 거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쓸게요. 열악한 환경이다. 그런데 저 사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네모칸 따로 칠게요. 이 사실 시험 문제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 갈대로 엮어 만든 돗자리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있어요? 아니면 시골에 있어요? 시골에 있죠. 무슨 적 소재라고 하죠? 저런 거를 시골에 있는 것을 향토적, 토속적. 오케이. 그래서 삿 근처에다가 토속적, 향토적 소재 써주시면 돼요. 저 밑에 안 보일까 봐 여기다 쓸게요. 향토적, 토속적 소재.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바로 삿 나왔습니다. 총 3가지 나올 거예요, 여러분. 향토 토속적 세제. 그래서 그 밑줄 치면서 요런 작은 따옴표들 선택지로 나왔을 때 향토 토속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시골에 관련된 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뭐 간단하게 번호만 달게요. 3개 나오니까 1번, 4 까먹지 말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표현법 쭉 따지고 그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여러분 가봅시다. 표현법. 자, 형식적인 특징 중에 첫 번째 보이는 게 1행에서요. 우리 쉼표가 어머나 세상에 왜 이렇게 많아? 쉼표가 뭐야? 그지? 근데 이게 쉼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겁나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쉼표의 잦은 사용이라고 합니다. 쉼표의 잦은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쉼표를 잘 사용하면. 힌트 뭘 조절할 수 있지? 호흡 속도. 둘 다 조절할 수 있어. 호흡 속도 조절 할 수 있어요. 자, 호흡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호흡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쉼표잖아. 쉼. 짧아지지. 그죠? 속도는요,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갈까요? 쉬니까 천천히 가겠지. 알겠지? 이렇게 디테일까지 봐야 되는 건 알지? 호흡이 빨라진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돼. 오케이? 그래서 호흡 속도는 당연히 천천히 됩니다. 천천히 읽을 수 있게 해요. 음미할 수 있게 하죠. 그 다음 가볼게요. 아내, 집, 부모, 동생들, 자신이 소중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표현법. 표현법. 뭐예요? 그렇지. 나열, 열거. 그렇죠. 자, 그리고 어느 바람 세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얘 세인 원래 무슨 뜻? 원래 어떻게 써요? 바람 센 이렇게 쓰죠.
근데 세인 이렇게 써요. 어머, 맞춤법 틀렸는데 허용해줘. 이거 뭐야? 시적 허용. 그렇지.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의 효과 뭐야? 방학 동안 뭐 문학 했는데 이렇게 머리가 굳었을까? 시적 허용의 효과 볼까? 그래, 운율. 또 느리니까 강조. 운율 강조 나와줘야죠. 바람 세다는 걸 강조하자고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 작제 조금 멀리 볼게. 이게 문장 진짜 길거든요. 첫 번째 문장이 이거 지금 사행이에요. 근데 사행을 살펴봤을 때 화자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맞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점점 심화되죠. 악화되죠. 그죠? 아내만 없는 게 아니라 막 가족, 부모 다 없어. 그러니까 점점 점층법도 괜찮아요. 이렇게 점점 계속 악화되니까 1회부터 3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미지 좀 볼게요. 날도 저물어서 상승 하강? 하강. 그렇지. 하강적 이미지. 바람 더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 해온대. 자, 문장 구조 유사한 거 맞아요? Yeps. 그러면 무슨 편법? 대구. 여기도 점층 들어갈 수 있나요? 점층 들어갈 수 있어요? Yeah. 더욱. 와우. 점점. 와우. 점층. 네. 그 다음 향토 토속적 소재 쓰면서 계속 가면 우리 이 어느 목순의 집 방에서 한 방에 들어와서 쥔을 붙이었다. 이런 것들 얘들아 어휘 뜻풀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만 지금 첫 번째 화면 보시는 이 첫 번째 행에서 이 화자의 상황이 단적으로 제시된다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화자의 상황 단적으로 제시. 화자의 상황 단적으로 제시. 요거 맞아요? 네. 왜요? 새해 들어서는 타양살이 안에 이렇게 단적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쥔을 붙였다. 화자의 처지 단적으로 제시된다. 아까부터 얘기한 타양살이. 고향에 있지 못하고 남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이리하여 나는 이 심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기롱뱅이에 북떡불이라도 담궈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먼저 볼게. 일단 이 배정받은 방, 하숙하는 방의 꼬라지 좀 보세요. 어머나 습내나, 습내는 약간 비 오는 냄새 있죠? 비냄새. 약간 반지하 냄새. 기생충 나오는 그런 반지하 냄새.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열악한 환경을 얘기하죠. 열악한 처지 상황 나왔고,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 낮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나 혼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한대요. 묶어볼게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나 혼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한대요. 얘는 일단 OX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맞나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자, 부담은 반대말 부담 없는 거야. 홀가분이거든요. 여러분. 부담 느끼고 있다요? 홀가분이요? 부담 느끼고 있다요. 왜냐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버거운 거야.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행위 자체는 무슨 행동을 하는 거냐면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해요.
뭐? 나 너무 생각 많은 거 아니야? 마치 약간 인프피 느낌 있잖아요. 생각 너무 많아. 나 왜 이렇게 생각 많이 해? 고민 너무 걱정이 많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자신 돌아보는 거 맞아요? 자신 돌아보면 뭐지? 성찰. 그렇지. 성찰. 그리고 혼자 곱씹어서 생각하는 거. 색.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하는데 나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부담감을 느끼는 거야. 계속 잡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 다음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디롱뱅이라고 합니다. 왜요? 북한 사람이잖아요. 국외음화 안 된 상태로 저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롱뱅이고요. 북덕불 지푸라기로 되어 있는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국사책에서 나오는 한국사책에서 나오는 이렇게 민문이 토기에 북덕불 이렇게 담겨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지롱뱅이 다시 한번 요 도심에서 안 쓰죠. 네모칸 칠게요. 지롱뱅이 북덕불 이거 아까 번호 달아줬죠. 2번 3번 무슨 소재? 향토적 토속적 소재. 좋습니다. 향토적 소재. 그래서 제가 3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헌사슬간, 디롱뱅이, 북덕불이 대표적인 토속적 소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을 배우는 거니까 이 문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와 백석 대박이다. 방언도 지키는데 이런 소재들도 이렇게 시에 담아냈네. 우리의 민족의 정신 안 읽네 하면서 엄청난 좋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네 좋아요. 자 아무튼 북덕불 담아왔어. 왜 담았을까? 얘 어때서? 너무 추워. 그래서 이것을 안고 손을 쬐. 와 너무 추워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행동은 뭐 하는 행동? 추위 달래는 행위죠. 그치? 핫팩이 없으니까 전기장파 없으니까 난로 없으니까 이렇게 손을 쬐요. 북덕불에 담겨와가지고요. 자 그 다음 불이 꺼지고 나면 조금씩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불이 꺼진 제우에라고 나와있는데 이때의 우가 무슨 뜻? 위. 그렇지. 제위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 뜻없이 글자를 쓰는 행위 너무 잘 나옵니다. 별표. 의미 있는 행위예요? 없는 행위예요? 없는 행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백석 끄적끄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무의미한 행위인데요. 얘가 힘이 있어 없어 지금? 없어. 무기력하다. 근데 이거 왜 그래? 집에서 타향살이해서 좀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러니까 심심하고 무료함을 달래는 행위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만 더 쓸게요. 그래서 무료함, 외로움 달래려는 행위다. 이렇게. 이 작품은 친절하게 이렇게 밑줄 절대 안 쳐줄 거예요. 그냥 생으로 가 이렇게 던지고 이 가에 대한 설명을 물어볼 거란 말이지. 내용이 좀 긴 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이 다 들어가 있는지를 기억해 주는 게 공통점, 외부점 공통점 푸는 문제일 때 유리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면 넘어갈 건데 요거 그 전에 똑같이 형식적인 특징, 표현상의 특징 가볼게요. 자, 우리 바로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에서 여러분 감각적 이미지 보이는 거 다 얘기해 주세요. 감각. 뭐 보여요? 촉각 바로 보이고 또 하나 더 있어. 후각 보여야 돼. 그래, 승내 후각. 후각 보여야 돼. 그리고 춥고 눅눅한. 와우! 여기서 눅눅해, 눅눅해 만지면 알죠? 촉각. 공감각이에요? 복합적 감각이에요?
복합적 감각. 쓴내 나고 끊고 춥고 눅눅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복합적 감각. 기출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너무 중요해서. 이 가작품 시험범위 들어갔을 때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나의 후각적인 심상이 두드러지는 작품이 나왔어. 막 중간에 향기 너무 많이 나왔거든. 냄새. 근데 공통점 찾으라고 할 때 정답이 뭐였는 줄 알아? 후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였어요. 근데 이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후각적 심상은 이 한 단어밖에 없거든요.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지? 그래서 나도 이렇게 자세히 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학교에서 아니 쓴내 그 한 단어 때문에 후각적 심상이 공통점이다. 이게 정답 선택지였으니까. 그것도 선택지 1번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도 되게 뜯어봐줘야 돼요. 오케이. 항상 얘기하지만 외부 지문을 잘 맞으려면 우리의 시험 범위를 이미 다 외울 정도로 암기하고 있어줘야 외부 지문을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릴게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감각적 심상 정리했고요. 나 혼자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뱅이 북덕불이라고 당겨오면 그것을 안고 손을 째며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라고 하는데 지금 읽은 이유가 며 하면서 반복되고 있어. 동그라미. 이런 거 뭐라고 부를까요? 문장이 끝나면 종결어미라고 부르고 얘는 문장 안 끝났으니까 무슨 어미? 문장 끝나면 종결, 안 끝나면 연결. 그렇지, 연결어미. 연결어미 반복된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타향살이 하면서 사실 우리 자가격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타향살이에서 자가격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무료함을 달래는 행위를 계속 이제 나열할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또 문 밖에 나가디도 않고 왜 나가디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쓴다고? 북한 사람이라 뭐 사투리 쓴다고. 알겠죠 여러분? 요거 한 번만 쓸게요. 나가디도 이런 거 방언이에요. 방언. 이런 것들을 방언 취급합니다.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요. 굴기도 하면서 이건 뜻 바로 쓸게. 구르기도 하면서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하게 새김질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 얘 밖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쵸?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외부와 소통한다, 단절한다? 단절한다 라고 나오고요. 외부와 단절. 소통 안 해요. 그리고 또 자리에 누워서 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무기력. 칸태도죠? 또 행위 보세요. 할 짓이 없어서 뭐 하냐면 손깍지 벽에를 구르기 이래요. 이거 의미 있다 없다? 없다. 무의미. 뭐 달래려고 하는 행동? 무료함, 심심함. 알겠지? 그래서 아까 무료함 달래려고 타다 남은 재에다가 글씨자 써보고 그 다음에 막 갑자기 부르기 막 이렇게 해보고 무료함을 막 달래려고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자신이 생각하는 감정이 훅 올라옵니다. 무슨 감정이 올라오냐면요, 중요합니다. 슬픔 동그라미, 어리석음 동그라미. 나 슬프고요, 어리석어요 라고 하는 키워드랑 어울리는 감정 단어가 나와줘야 돼. 아까 우리 휴식 위안처럼 빈칸 뚫는 것처럼 얘도 빈칸 많이 나와서 얘 둘은 함축하면 회한이라는 감정하고 많이 나오거든요. 회한. 이 회한이 후회와 한탄이라고 인식해주면 편해요. 후회와 한탄. 그래서 이 한탄인데 어리석다라는 그 단어가 누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여러분? 나가. 화자 자신이. 맞지? 그러면 OX 따져봐. 자조를 하고 있다. 맞아요? 자조. 스스로 비웃는다. 맞죠? 자괴감이 들고 있다. 맞아요?
네, 너 왜 이렇게 어리석어?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거니까, 얘들아. 이미지 떠올려. 그러니까 문항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뭐? 감정 단어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얘기하듯이. 오케이? 써줄게요. 자괴감. 자조감. 뭐, 자조적인 태도.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슬프고 왜 이렇게 어리석지? 라면서 볼게요. 소처럼 연하게 새김질을 하는 거였다. 새김질 밑줄. 새김질이 뭐겠어요? 되새김질이죠. 소는 우리 인간과 위장 소화기관이 달라가지고 그냥 이 그걸 먹으면 먹이를 먹으면 여기서 위에서 바로 소화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와서 새김질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 이걸 얘기하는 건 슬픔하고 어리석음을 자기가 소처럼 되새김질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선택지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 하나가 있는데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반추라고 해요. 반추. 그래서 네이버에 반추 검색하잖아요. 소가 영어를 되새김질하는 것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반추 용어 알아두시고 그럼 보세요. 인간이 영물을 막 되새김질하는 건 아니고 감정을 여물처럼 되새김질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요? 돌아보잖아요. 성찰. 그렇지. 지금 그러니 얘는 성찰의 행위를 하고 있다. 오케이. 내적 갈등이에요? 내적 안정이에요? 갈등, 꼬였죠. 슬픔, 어리석음, 꼬였죠. 내적 갈등.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슬퍼? 왜 이렇게 멍청해? 어리석어? 했어요. 그 다음 가볼게요. 감정 쭉 나옵니다. 내 가슴이 꽉 메워 올 적이며 하면 어머 답답해. 답답.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적이며 뜨거운 건 뭐예요? 원관요? 눈물. 핑 괴일적이며 슬픔. 내 스스로 화끈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부끄러움. 그래서 자 OX 대답. 여기를 만약에 시험에서 A라고 했어요. A에서 화자의 정서 변화가 드러난다. 맞아요? 틀려요? 정서 변화. 여기 정서 변화. 맞아요? 틀려요? 왜 고민을 왜 대답 안 해줘? 왜 대답 안 해줘? 정서 변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변화 국어 듣잖아. 변화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내가 타이틀을 내가 변씨여서 지은 것도 있지만 목표는 타이틀 변화국어의 타이틀은 1등급으로 향하는 변화예요. 근데 내가 너희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화됐어. 이거 변화라고 하니? 당연하지. 변화라고 하죠. 9등급에서 1등급으로 된 당연히 변화죠. 근데 여러분은 9등급에서 1등급으로만 변화되는 걸만 생각해요. 즉 부정에서 긍정만 변화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지. 조금만 움직임이 있으면 무조건 변화야. 알겠어? 알겠어?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정서 변화 드러나니? 네. 왜 변화의 반대말은 뭐니까? 변화 안 되는 것, 즉 고정 유지야.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국어 시험에서 수능 시험에서도 진짜 많이 나와요. 얘가 정서 변화 드러난다.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화면 넘어가기 전에 우리 또 형식적인 특징 쭉 들어가 볼게요. 문 밖에 나가지 않고 단절됐어, 무기력해, 쉼표 계속 사용하고요. 그리고 배기를 하면서 굴기도 하고요.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하면서 두 개지. 그럼 이거 나열 열거라고 보면 돼? 안 돼? 두 개. 되지. 두 개 이상 열거면 돼. 알겠지? 감정 열거된다잉.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법 보이죠? 소처럼 대놓고 나오지. 무슨 표현? 지규. 좋아요. 며 다시 한번 무슨 어미 반복? 연결어미 반복. 감각 보이는 거 얘기해볼까? 뜨거운 것, 뜨거. 뭐? 촉각.
서든도 당연히 촉각일 때고요. 북도로 무슨 감각? 시각. 좋아. 좋습니다. 뒷부분 가볼게요. 시 길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힘내세요. 좀만 힘내세요. 볼게요.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라고 해요. 앞에서 나왔던 감정 다시 한번 나오죠. 슬픔, 어리석음. 복습해볼게요. 필기는 안 해도 되고. 요거는 뭐예요? 두 글자로 줄이면 외워보면 회한이라고. 오케이. 빈칸 때문에 그래. 회한의 감정. 근데 그것이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요거예요. 포인트. 별표. 왜 저게 잘 나오냐면 앞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정서가 쭉 나왔어요. 부정적인 정서가 나왔어요. 부정적 정서가 나왔죠. 근데 부정적인 정서의 끝판왕은 뭔 줄 알아? 죽을 것 같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아 죽을 것 같아요.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절정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절정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감정의 최고죠. 뭐의 최고죠? 절망적 감정의 최고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 왜 쓰냐면 절망적 감정의 최고조가 되는 부분을 시구를 혹은 시행을 찾아 써라면 적어 쓰면 돼. 알겠죠? 죽을 것 같아 이 메시지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근데 뒤에 부분 보세요.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근데 우리 시에서 잘 나오는 거 그러나가 일단 나왔어. 어머나 세상에. 그러나 너무 중요하겠죠? 네모 칸 치고 별표 칠게요. 여태까지 부정적이었죠? 앞으로 뭐 나올까요? 긍정적 나오겠죠? 왜요? 시성이 아예 전환돼야 저런 표시 쓸 수 있거든. 그치? 우리 방금 얘기했듯이 시의 흐름이 전환된다. 뭐라고요? 시상 전환. 표지라고 합니다. 그러나가. 기준점. 자, 그래서 시상 전환 예측해 볼게요. 자, 우리 절망 나왔죠? 절망 나왔죠? 절망의 반대말 뭐야? 절망의 반대말. 희망. 그렇지. 희망. 앞에 무기력했죠? 의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있게 되겠죠?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암시를 해줘요. 떡밥을 던져요. 그러나 말고도. 뭐? 아니 무기력하면 얘들아 계속 고개를 숙이고 그냥 자빠져 있어야 되는데 고개를 이렇게 든대.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바꿔야겠다 라는 암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암시. 시상 전환의 암시. 전환의 암시라고 하면 쓸게요. 요거 단순히 혹시 나올까봐 선택지에서. 이거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여러분? 역접이죠? 오케이, 역접. 여러분 이번에 언어 매체가 선택이 안 들어가서 과목에 안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어서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접의 접속 부사를 통해서 시상 전환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맞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순접은 그리고 이런 표현이겠죠. 계속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여러분 문과 창문이에요. 문과 창. 오케이. 문과 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경이래. 어머나 구경 안 됐네. 뭐라고 해석하면 좋아? 천정, 천장. 되겠죠?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라고 한번 끊고 갈게. 먼저 그 다음 행에서 무슨 대상이 나와요? 뭐? 화자가 바라보고 있고 쳐다보고 있는 시선의 대상이 나옵니다. 시선의 대상. 그게 허연 창문, 허연 문창, 높은 천정. 이게 시선의 대상이죠. 그래서 계속 나는 내 뜻, 힘.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네모칸 다시 칠게요. 내 뜻, 내 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 내 능력, 의지, 그걸 얘기하죠.
근데 내 능력대로, 내 의지대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여기서 인식하는 겁니다. 오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힘든 것을 생각했대요. 한계를 인식합니다. 즉 현실을 저항해 버리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현실 인식을 수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 수용. 얘도 빠르게 우리 표현법 정리 좀 할게요. 표현법 정리하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다. 자, 그리고 그러나 하니까 시상에 당연히 전환되는 거니까 대조대비 일어나고요. 고개를 든다의 표현 좀 볼게요. 무슨 이미지일까요? 고개를 들어. 무슨 이미지? 상승. 그렇지. 상승만 쓸게. 바라보든가 또 천정을 쳐다본대요. 쳐다본다. 상승하강 상승. 쳐서 보는 거야. 고개를 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상승이에요. 쳐서 보는 거. 높은 천정도 마찬가지지만 내 뜻이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한다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요건 당연히 알죠? 말 안 해도 허연 색채 이미지. 그거까지 체크하면 되고 넘어가면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 더 잘 나오는 거 써줄게요. 더 크고 높은 거 별표. 그게 여러분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저거에 달렸대요.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될까요? 원관령. 인생은 뭐에 달렸다? 하늘 운명 절대자한테 달렸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써줄게요. 바로 운명, 숙명에 달렸구나. 절대적 존재가 좌지우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여기 거기서 표시 좀 할게요. 운명이 나를 만드는구나. 모든 일은 운명에 달렸어. 모든 일은 하늘에 달렸어. 라고 하는 인식을 뭐라고 해요? 무슨 론? 운명론. 그렇지. 운명론이에요. 운명론적 인식. 운명론적 사고관. 즉 너무 중요한 건 이 운명론적 인식 때문에 얘가 시상 전환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얘는 우울한 상황이고 타향살이죠. 근데 얘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자기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운명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쉽게 우리 일상생활로 설명드리면 내가 만약에 버스를 놓쳤어. 겨우겨우 막 뛰어갔는데 버스 놓쳤네 했는데 내가 시상전환의 이전의 사람이라면 나 버스 왜 놓쳤어 미치겠다 뭐 이런 사람이고, 시상전환 후의 사람이라면 아이고 운만 내지 뭐 버스 또 기다리면 되지 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 조심해야 될 거, 상황이 변화된다. 맞아 틀려? 상황이 변화된다. 얘 좋게 바뀌어? 상황이? 아니지. 오케이. 버스 떠나간 건 팩트야. 안 변해. 버스가 돌아오진 않아. 그죠? 그래서 힘든 일은 벗어나지 않는데 뭐가 변화된다고? 사고관. 럭키 믿기지 않아? 하면서 인식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냥 현실 받아들이자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 운명론적 인식은 뭐의 해소의 계기? 갈등 해소 계기. 오케이 좋아요. 내적 갈등 해소 계기. 내적 안정 해소 계기. 미안. 갈등 해소. 이게 안정이죠. 안정 계기가 된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시간의 흐름 나오고, 요거에 한번 기출 나왔어. 작은 따옴표 해가지고 여기. 자, 긍정적인 시간일까요? 부정적인 시간일까요? 두 개만 크게 보면 긍정적 시간이라고 봐야 돼요. 왜요? 인식 전환 후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 이때 여러 날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식 전환 후니까 얘는 내적 갈등 안 일어날 거예요. 그 날 동안은. 가볼게요.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포인트가 뭐냐면 선생님 아니 왜 어지럽대요? 아니 어지러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다고. 안정, 이너 피스가 됐다고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꺽쇠 표시를 좀 할게요. 어지러운 마음에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다. 이거는 다시 한번 내면이, 내적이 불안정이다, 안정이다? 안정됐다. 정화됐다. 라고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왜 그러냐면요. 원래 어지러웠어요. 마음이. 슬펐다고요. 회한이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앙금이 된다는 건 넓어지고 퍼지는 거예요? 아니면 좁아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좁아지고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붕어빵 먹을 때 팥 앙금처럼 조그만해져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퍼졌던 게 모아져서 가라앉고 내 명이 차분하게 안정화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런데 문득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외로움이 치올 수 있죠. 왜? 가족들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문득 외로움이 생각만이 드는 데쯤 해서 혹은 더러운 나주손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과 창문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었는데 즉 상황 변화된 건 아니니까.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요거 묶어볼게요.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데쯤. 그리고 또 더러 나주손에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 즉 상황 변화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써줄게. 상황 변화 X. 그래서 실현의 상황이 올 때쯤에 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단어 뜻풀이 잘 나와요. 나주손 밑줄. 오른쪽에 방언이라고 나오죠. 나주라고 하는 것이 뭐다? 저녁이다. 그래서 저녁 무렵이다. 무슨 적 배경? 시간적 배경. 방언이라고 잘 물어봐서 방언 따로 쓸게요. 오른쪽에 써있지만. 좋아요. 아무튼 상황 변화가 안 되고 상황이 계속해서 우울한 게 지속되긴 하지만 정서가 변화됐습니다. 표현법 바로 자, 우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얘도 마찬가지로 열거 나열되는 거 맞고요. 중요한 것만 할게요. 쌀랑쌀랑 음성 상징어. 음성상징어가 의성의태어 있죠? 그쵸? 아리까리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의성의태랑 같이 쓰는 단어들도 있거든. 지금 얘처럼. 그래서 뒤에 맥락을 봐줘야 돼. 뒤에 뭐라고 나와? 살랑살랑? 소리. 무슨 어? 의성어. 그렇지. 한번 점검할까? 음성상징어 효과 좀 얘기해줘. 뭐야? 뭐야? 아, 생동감 나와야지. 왜 이래요? 구체적 나와야죠. 쌀랑눈이 와서 문착을 치기도 했다. 여기 굳이 따지면 쌀랑문 긍정 부정이야 얘들아. 긍정 부정 중에 뭐야? 맞아. 그래서 외롭고 시련이 또 찾아올 때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좀만 힘내요. 자,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외따로 서서 어두우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단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시련이 또다시 찾아오고 상황이 유지되는 건 많지만 그때마다 떠올리는 애가 있어요. 누구요? 뭐요? 뭘 떠올린대요? 마지막? 갈매나무. 중요하니까 얘 먼저 갈게요. 거꾸로 분석할게요. 갈매나무 별표. 무조건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물어봤어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갈매나무 우측에 보이지만 네, 그냥 나무 이름입니다. 은행나무처럼요. 그래서 이 갈매나무라는 것을 왜 떠올리냐면 이 수식어 때문에 그래요. 물결, 굳고 정한.
자, 굳는다라고 하는 거는 튼튼한 거죠. 고든 거죠. 근데 정한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이에요. 근데 이러한 속성 때문에 얘를 떠올리는 거예요. 왜요? 지양할까요? 지향할까요? 지향해서 맞아. 워너비 대상 롤모델을 떠올리는데 그 롤모델이 갈매나무인 거야.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고요. 원하는 삶의 태도일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자도 의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왜요? 무슨 계기? 운명론적 인식을 받아들였잖아. 그럼 괜찮아. 안 흔들려. 이렇게가 된 거지. 그럼 결국 화자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대조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죠. 화자와 동일시 중요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화자랑 동일시되는 이러한 물체를 뭐라고요? 객관적으로 있는 나무를 나랑 상관있게 만든다. 뭐라고요? 객관적 상관물. 좋아요. 객관적 상관물. 이라고 지칭. 네, 여기도 간단하게 보고 조금만 힘내요. 한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나는 이런 저녁에는 시간적 배경 나왔고 시간만 쓰고 화로를 더욱 가까이 끼면 무릎을 더욱 낀대요. 어머, 이거 추운 저녁에 화로를 더욱 가까이 끼는 행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추위 달래는 거. 오케이. 추위 달램. 근데 아까는 그 핫팩 대신에 그거 지롱뱅이 끌어안으면서 자빠져 누웠단 말이에요. 근데 얘 태도 보이는 거, 변한 거 보여요? 무릎을 꿇어본대. 어머, 의지 있어 없어? 있어. 되게 경건하죠. 그래서 계속 언니는 어느의 사투리 어느. 방언이에요. 얘도 먼 산 뒷옆에 바우 바위겠죠? 섭도 뭐래요? 방언이에요. 옆이에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 따로 서 있었대요? 뭐가요? 다시 갈매나무의 속성이야 얘들아. 그치? 봐봐요. 외로이 서 있는 거 화자랑 비슷한 거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슷한 거 3개 찾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왜 따로 써서 있는 것은 화자랑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 있는 외로운 처지 1번은 화자랑 유사한 처지인 거지. 처음에 포인트 다시 외로워 서 있는 거 타향살이 하는 거지. 외로운 처지. 그 다음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면 눈을 맞은 한꺼번에 이행 요렇게 묶을게요. 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공통점인 것 같아 얘들아? 화자도 그렇고 갈매나무도 그렇고 어때? 눈 맞아. 오케이. 눈 맞아요. 그쵸? 눈을 맞음. 마지막 3번째 공통점. 굳고 정하다. 왜? 무슨 적 태도? 3번 무슨 적 태도? 의지적 태도. 좋아요. 절망적이었던 화자는 이 운명론적 인식을 하면서 그걸 계기로 의지적 태도로 전환됩니다. 근데 그 의지적 태도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갈매나무죠. 갈매나무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하면서 의지적 태도를 더 굳건하게 갖춥니다. 그래서 갈매나무의 속성은 와우 고결하구나 고매하구나 라고 하는 속성하고 연결되고 그만큼 내가 지향하는 가치구나 라는 것이 여기에서 작품에서 강조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화루를 더욱 끼며 꿇어보며 이런 방언들 조심하시고요. 하이안이 어두워 오는데 라고 하는 시각적인 심상과 눈을 맞을 반복하고 있는 것과 쌀랑쌀랑 소리 청각적 심상과 의성어
그리고 그 나무를 생각하는 다시 한번 동일시 객관적 상관물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 갈매나무와 비슷한 소재 자연물 5개 쫙 해놓고 외부주문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화자와 동일시 되는 거 굳건한 의지의 이미지랑 어울리는 걸 소재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쉬었다가 뒷부분 정리를 하면서 학습활동하고 마무리할게요. 쉬세요. 10분 쉬겠습니다.